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토건족들이나 일부 지주 세력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노력하는 시민들이 부동산을 고루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뭉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 된 이 국토를 살리고 주거 환경을 지켜내는데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의 으라차차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여러가지로 고생 많으시죠? 특히 뉴스 들으면 분통 터지시죠? 그냥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라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저도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국정원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불똥이 저희 을들한테 띄어있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국정원 사태 때문에 새누리당이 법을 안 만들고 있어서 지금 을들을 위한 법들이 모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으로 가는 동안 우리 을들만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마음이 애가 타고 초조하고 정말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얄미워 죽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을들을 위한 방송 국민TV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진걸 으라차차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산의 와그라노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아마 노래 들으면서 감정이입 좀 하셨죠? 도대체 국정원 와그라노, 새누리당 와그라노 이런 마음이 절로 드실 겁니다.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때문에 석고대죄도 모자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야권과 국민들을 공격하고 심지어 그 틈을 타가지고 경제민주화 을살리기 법안 모두를 무산시키고 있는 이 고약한 상황.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으라차차 오늘 출연하신 분들도 잠시 이야기 나눴는데 내일 광화문에서 있는 대규모 국민 촛불 집회 때 저희들도 다 참여하기로 마음 모았습니다. 한 손에는 국정 규탄을, 한 손에는 경제민주화와 서민살리기 법안, 을살리기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범국민적 집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청취자 여러분, 내일 길 가다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가맹거래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설명도 드릴게요. 오늘 좋은 직업을 하나 만나시게 됩니다. 정종렬 가맹거래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종렬 거래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멀리 전남 순천에서 올라오신 미니스탑이죠? 미니스탑 가맹점주협의회 김복순 대표님 참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복순입니다. 네, 참고로 오늘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오늘 편의점, 가맹점 그런 형태의 을들의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가맹거래사 전문가까지 모시게 된 겁니다. 왼쪽에는 제 왼쪽에는 실명을 밝힐 수 없는
본사가 워낙 대리점이나 가맹점주들에게 횡포를 많이 벌이기 때문에 실명을 밝힐 수 없는 현직 안양에서 일하시는 편의점주가 한 분 오셨습니다. 예, 육성으로 인사라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양에서 미니스톱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예, 독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도 본인의 신분을 밝혔다가는 이렇게 정말 수없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봅니다. 자, 크라운 베이커리 청취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때 1000개 가까이 됐다는 크라운 베이커리 다 들어봤을까요? 지금 한 60개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크라운 베이커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크라운 베이커리 점주협의회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창우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창호입니다. 광주에서 지금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네 분 모셨고요. 오늘 또 2시간 동안 힘차게 재밌게 가슴 아프지만 뜨겁게 또 그래서 이분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종렬 가맹거래사님. 예. 우리 청취자들께서 변호사도 알고 법무사도 알고 세무사도 알고 회계사도 알고 아마 공인중개사도 알 텐데 오 뭐야 이거 가맹거래사는 또 뭘까 막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끔 신문 기퉁에 보면 저도 그 자격증 안내를 본 적은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청취자들께 가맹거래사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랜차이즈 전문가라고 보시면 뭐 무리가 없을지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 프랜차이즈 분야 일을 하다 보면 뭐 분쟁도 생기고 그다음에 교육해야 될 문제도 생기고 최초에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생기면 분쟁 조정 신청 대행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공개서도 등록하고 그다음에 가맹사업의 사업성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들 교육도 하는 공정위에서 이제 주관하는 거고요.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인정되어 있는 그 전문 자격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30여만 개에 달하는 예.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관련된 각종 분쟁과 예. 법률 상담 또는 조정.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그렇죠. 조정 절차를 대리까지 하시는 거죠? 대리는 아니고 대행이라고 해서. 대행. 네. 그러니까 서면을 쓰고 카운슬링을 해주고 그렇죠. 예. 제출하는 것까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분쟁 현장에 출석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관 앞에 설 때는 저희는 이제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아, 그 경우는 변호사님들만 예, 들어가고. 변호사님이 가능하고. 예. 변호사님들도 좋긴 하지만 가맹거래사님이 그 정도까지는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 해서 요 문제로 조금 애매해서 우리 점주님들이 이제 조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끔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 그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훨씬 더 흔히 말하는 저렴하게 그런 걸 조정하고 대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요즘 나오는 목소리가 왜 가맹 본부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있으니까 변호사분들을 쓰시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우리 예. 가맹 점주분들은 상대적으로 저희 같은 가맹거래사한테 많이 오는데 이게 못 들어가니까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를. 그리고 가맹거래사님들은 전국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금 약 한 350분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60, 7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리권도 안 주고 그러니까 네. 자격증 있으시지만 일을 못 하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좀 그런. 예, 청취자 여러분, 가맹거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셨는데 응원 하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이 곳곳에서 저희들 대리해주고 대변해주는 건 좋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공익적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저렴하게 또 편안하게 저희를 대리해주거나 대변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가맹거래 분야에서는 변호사님들 못지않은 또는 변호사님들보다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가맹거래사님들이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대리까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보고요. 좀 이따 또 정종렬 가맹거래사님의 사이사이 조언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에서 올라오신 김복순 대표님. 도대체 미니스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이길래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뵀었는데 눈물로 호소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뵀었는데 도대체 미니스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저는 이제 미니스톱을 운영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제 3년 반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 이제 저는 본사에 어떤 강제 행위가 들어왔을 때
옳지 않은 일에는 제가 대항하면서 운영했을 때는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제 재고조사에서 자꾸 불명예 로스가 많이 나니까 그게 뭐 200이고 300이고 하니까 그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거를 밝혀줘야 되지 않냐 했더니 그거를 점포에서 밝혀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본사에서 알려달라 했는데 본사에서 계속 안 알려주니까 제가 이제 회계 서류를 이제 우리가 받는 정산서를 전부 모아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특별 인출로 해가지고 쓰는 잔돈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100만 원을 빼가지고 월요일 날 다시 입금시켰는데 정산서의 윗단에서는 입금 처리가 되고 아랫단에서는 입금 처리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반품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담당하는 SA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맞지 않냐 확인을 하고 SA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사에서 그걸 시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매출대금을 이거를 인정하고 반환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걸 해줄 때까지 매출대금을 보류를 하겠다 해가지고 SA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었는데 본사는 그것을 시정해주기보다는 저희가 고의로 매출대금을 송금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가맹 해지를 날리면서 저희 아파트를 강제 경매시켰고요. 그러니까 매출대금을 안 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일을 당해오면서 이제 저는 3남매 엄마고 한 가정의 주부로서 이거는 저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점포가 이런 사례를 똑같이 당하고 있겠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안티 편의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들어가 보니까 이제 피해가 많았었고 저 또한 거기 가입해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거는 미니스톱 문제만이 아니라 각 메이저들이 다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안티 편의점 그 카페가 편의점 하시다가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만드신 카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안티 편의점 카페 활동도 하시고 미니스톱 가맹 협의회 활동도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겪은 내용을 이건 엄청난 거라 이거는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안티 편의점 카페 운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편협이 구성이 돼서 이제 저는 미니스톱을 담당을 해서 지금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고쳐야죠. 자, 전편협은 전국 편의점주 협의회. 네네. 예. SA는 뭐의 약자죠, 가맹 변호사님? 보통 이제 미니스탑이 가맹 편의점들 유형을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니스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나눠놓고 있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맥락은 크게 4가지로 나눈다고 보면 되십니다. 뭐냐면 그 점포의 임차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 다음에 월세를 누가 내느냐, 그 다음에 그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점주가 부담하는 완전 가맹부터 전부 다 본사가 부담하는 완전 위탁 이렇게 나뉘는데 미니스탑은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알아보기 어렵게끔 한 10여 가지로 이걸 나눠놓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대체 뭔가 헷갈릴 정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SL이라고 하면 이 영문 약자로 스탠다드 리스라고 표현을 해서 그 우리가 완전 가맹하고 그 두 번째 부분 가맹 정도 사이 정도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맹 형태군요. 그렇죠. 네. 보통 저희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와서 뭐 편의점주들이 한 4분이 자살하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 가맹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주로 그렇죠. 35% 최종 수익의 35%를 떼가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로 끌어들이고 30% 떼가고 나니까 인건비 지급하고 나면 적자이거나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익으로 고통받다가 자살하시고 고통을 호소하는 그 일들이었는데 미니스탑에서 방금 우리 회장님 김복순 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기록보다 그 물건 공급하는 거하고 기록하고 실제 공급하는 물량하고 기록하고 안 맞아서 못 내겠다 하니까 집까지 경매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맹 본부에서 이렇게 해서 로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부 재고하고 현실 재고의 불일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로스는
그 어느 정도까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약간은 그 점주가 뭐 필요해서 뭐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외부인이 의도하지 않게 뭐 이렇게 유출이 된다든지 네. 해서 자연 발생적인 로스는 있는데 우리 지금 김옥순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규모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기는 어렵고 대개의 경우는 이제 본부의 전산 오류나 전산 조작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생긴 결과를 우리 이제 그 점주한테 다 떠넘기는 형태가 되는 거죠. 남양유업이랑 비슷하군요. 남양유업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유를 500개를 시켰는데 예. 분명히 전산 주문할 때 500개를 했는데 회사에서 1000개를 주문한 것처럼 전산 그렇죠. 시스템을 예. 고쳐서 나중에 500개만 주문했는데 왜 1000개냐면 아니다 봐라 컴퓨터 1000개로 주문하지 않냐 예. 당신이 그래놓고 실제 1000개 대금을 빼간 그 그렇죠. 사건이랑 예. 비슷한 예. 그렇게 일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편의점 본부가 편의점주에게 가한 행포 중에 하나이죠. 예. 좀 이따 이제 그런 다시 한번 유형을 정리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미니스탑 편의점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크라운 베이커리 한때 강호를 제패했던 빵집 크라운 베이커리 1000개 가까이 된 게 지금 60개도 안 남았고 광주에도 딱 3개만 있다면서요, 대표님. 네, 6년 장사했는데요. 그 장사할 때마다 한 10개 있었는데 지금 3개 남아 있습니다. 광주에 한 20일 가까이 있다가 이제 3개 남아 있다. 예. 예. 이창호 대표님 크라운 베이커리 굉장히 뭐 인사동 입구에 있는 크라운 베이커리도 유명하고 옛날 약속 장소도 아주 유명했던 데인데 지금도 남아 있긴 하던데요, 거기는 뭐 사장님 아들이 하는 곳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예, 지금 가맹점이지만 거의 뭐 직영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만 흑자고 나머지는 다 적자인 거 아닐까요? 아니, 일부 또 흑자인 매장들도 또 있습니다. 아, 근데 대부분 이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예. 자, 크라운 베이커리 굉장히 유명했던 빵집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하면, 이창호 대표님께서 한번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크라운 베이커리는 6년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셨는데 윤영달 회장님의 부인이신 윤명희 여사님이 저희 크라운 베이커리를 6년 전에 이제 경영을 맡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상황에서도 이제 경쟁력이 조금씩 좀 떨어지기 시작했던 상황인데 아무튼 그분이 경영 이후에 적자폭이 계속 커져갔고 더 이상 적자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 크라운 혜택 그룹 윤영다 회장님이 다시 계열사로 흡수합병을 작년 12월 27일자로 했죠. 작년 12월 27일자로 합병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또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저희 점주들은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죠. 회사는 이제 합병 안내 글에서도 그 유군진 대표님이 그 당시 유군진 대표님이 지금은 이제 이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크라운 혜택 그룹과의 합병 소식과 동시에 이제 탄탄한 미래의 회사 모습을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었죠. 그러니까 크라운이 이제 네. 혜택까지 인수해가지고 네. 오히려 더 큰 재벌 대기업이 됐는데 네. 그래서 우리 크라운 베이커리들 점주 선생님들 희망을 가졌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화된 부분을.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합병 이후에 올 연초에 이제 영업소장들이 이제 좀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폐점을 유도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사실 저도 지금 인터넷 카페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저희 가맹점주 다음 카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전에만 해도 저는 이제 몰랐었죠.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로 가맹점주님의 어떤 대화 방이 있다는 걸 알았고 저도 4월달에 이제 가입했는데 다른 점주님들하고 이제 의견을 조율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영업소장들이 어떤 회사의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해유 협박, 심지어 협박까지도 일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 점주들은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도 하면서 어떤 단결을 했죠. 그래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진상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반품을 안 받아준다면서요.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 그렇습니다. 회사도 어려우니까 값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
좋습니다. 그 회사가 어려운데 어느 정도의 긴축 재정을 하면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의 어떤 회사의 어떤 특성을 보면 전적으로 의리 가백에 매입했던 매입 물품 대금으로 회사의 모든 경영을 유지하는 게 프랜차이즈 회사의 어떤 특성인데 왜 의를 죽여서까지 이 긴축 재정을 하냐는 거죠. 좀 이따 이제 또 기회 되면은 그러니까 본부가 홍보도 좀 해주고 주문하면 제때 와줘야 되고 뭐 케이크 배달 서비스 같은 거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안 하면서 지금 벌어진 문제잖아요. 반품도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가장 대표님께서 가장 최근에 겪었던 가장 큰 문제점만 짧게 요약 한번 해보시죠. 파주 공장이 자체 공장이 이제 폐쇄되면서 그것도 긴축 재정의 일환이었는데요. 파주 공장이 폐쇄되면서 야기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주문제도가 하루 전 주문제도가 아니라 이틀 전 12시까지로 변경이 됐죠. 일반 분들은 주문제도 변경이 얼마나 큰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문제도가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파생되는 의리 죽는 어떤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좀 조치를 해달라 해도 지금 뭐 무목부답 형태죠. 그러니까 오늘 주문하면 내일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것은 이제 저희 과거 크라운 베이커리 홈페이지 상에 가맹 계산 안내문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루 전날 제품을 주문하고 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을 덜어드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루 전날 이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선한 게 온다는 것이고 또 예상을 잘해서 재고 부담을 반품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3일 후에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날씨 변화에 따라서도 매출이 많이 틀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주문하자니 반품이 증가될 것이고 소극적으로 주문하자니 이제 물량이 없어서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뭐 또한 소비자들이 제과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 유치원 내일 필요할 건데 아니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직원 생일인데 뭐 내일 이 객으로 배달해주라든지 뭐 기타 그런 내용이지 고객이 3일 전부터 제과점 와가지고 우리 애기 유치원 때 이거 넣어야 되니까 통상 하루 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전에 오신 분도 있겠지만 경우의 수가 뭐 바로 닥쳐서 오는 분들이 많죠.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되고. 그러니까 본부가 가맹점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맹점 피를 말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죠. 그 주문창에 들어갔더니 꼭 필요한 주문 물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뭐 20개 가까이가. 그 부분은 이제 파주 공장이 없어지면서 그것도 이제 야기된 문제죠. 파주 공장이 없어지면서 전 품목을 이제 외주 생산, OEM 생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제 외주 생산하는 업체에서 이제 어떤 기술력 문제로 이제 당분간 만들지 못하는 어떤 품목도 생길 것이고 또 가맹점 숫자가 많이 줄어들므로 해서 이제 절대적인 주문량이 적으니까 OEM 업체에서도 이 정도 주문으로 어떻게 이걸 생산 라인에서 만들겠냐 어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주문창에 아예 물건을 빼버리는 주문할 데가 없네요. 그럼 판매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그죠.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케이크 종류가 50% 이제 축소되면서 케이크가 그래도 제과점에서 케이크가 생명인데 더더욱이나 이틀 전 이제 12시 주문이면 냉장고에 같은 케이크 있고 이게 케이크의 어떤 다양성 부분도 굉장히 뭐 좀 열악하죠. 그러니까 크라운 베이커리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제빵 브랜드에 비해서 빵집 브랜드에 비해서 케이크 배달 서비스가 있었답니다. 그걸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배달 서비스를 폐지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없어진 거죠? 배달 서비스가 지금. 회사에서는 뭐 정리하는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중단이라 그러죠. 근데 중단인지 정리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단이라고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긴축 재정 좋습니다. 직원 감축하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3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더 열심히 회사가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긴축 재정 좋습니다. 근데 케이크 배달 서비스를 중단한다. 그건 긴축 재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국에 한 15개 정도 매장이 사전에 그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케이크 배달 서비스가 회사 매출로 월 그래도 한 1억 5천, 2억은 할 텐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우리 회사의 이 매입한 물품 대금으로 회사의 전적인 어떤 경영을 하는 프랜차이즈 형태에서 왜 매출을 줄이냐 이거죠. 예? 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맹점, 같은 가맹점, 가맹사업법에 적용한 같은 가맹점 중에 빵집 가맹점과 편의점 가맹점 수익 배분 형태가 다르다는 게 여기서 알 수 있는데 편의점은 최종 수익의 35%를 수수료로 편의점 보면 마구 떼가니까 논두렁에도 막 세워서 니네들끼리 경쟁해서 매출만 늘어나면 우리는 왔다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크라운 베이커리 같은 빵집들은 물건을 공급해주고 그 도매가를 떼가는 형태니까 많이 팔면 팔수록 이제 좋은 건데 왜 크라운 베이커리는 오히려 정반대로 물건을 못 팔게 하는 짓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편의점은 과다 출점시켜가지고 수익의 35% 자기들만 잘 먹고 살겠다는 본사의 탐욕이 문제가 됐던 거고 그렇죠. 지금 크라운 베이커리는 본사가 아마 예. 크라운 혜태제가 그룹이 저희 추정컨대 예. 가맹 사업을 이제 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크라운 베이커리를. 그렇게 소문에 보시는 하면 게, 예. 딜리델리라는 새로운 이제 매장을 출시하려고 한답니다. 예. 크라운 베이커리 시대가 저물었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면 도덕적인 대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기업이라면 그러니까 새로 가맹점주를 안 받았어야 됐고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맹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라고 사과드리고 남은 계약 기간이라든지 기대 수익의 손해라든지 네, 점주도 애를 먹인 거에 대해서 대기업답게 배상을 해줘야 돼. 그걸 안 해주려고 물건을 안 주고 늦게 주고 케이크 배달 서비스를 없애고 반품 안 받아주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할인 카드 포인트 적립을 폐지하고 뭐 이런 굉장히 행포를 부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본사가 해야 될 의무를 전혀 안 하면서 피를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이 경우도 원래 가맹사업법에 위반이 확실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불공정 행위로 거래거를 특히 이제 그 지원해야 될 물량이나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걸 현저히 제한한다든지 한 형태로 영업 지원을 거절하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정 조치나 시정 조치를 위반하면 형벌에 저촉되게 되고요. 근데 이제 크라운 베이커리는 저도 이제 조금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지금 그 가맹 본부는 기본적으로 가맹 사업을 할 때 자신들의 일반적인 그 정보를 공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정보 공개서라는 형태로 예, 맞습니다. 났는데 가맹 사업법에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공시되어 있는 그 최근 정보 공개서가 2011년 거예요. 근데 이미 이때부터 참 게 안타까운 게 광고비가 그 예를 들어서 피회사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많은 피회사 같은 경우는 피회사 예, 630억 정도가 와, 피회사. 예, 그다음에 T회사 T회사 그 유명한 T. T회사는 T와 T. 예. 동네 상권 다 잡아먹는. 그렇죠. 예. 약 한 60억 정도 광고비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P회사가 공격적인 경영을 그렇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T회사보다. 근데 뭐 꼭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예. 우리 크라운 베이커리의 광고비는 자그마치 0원입니다. 이럴 수가. 이게 이럴 줄 알았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맹점들 모아놓고 그렇죠. 니들 죽어라. 우리는 아무 지원 안 하고 그냥 니들이 팔았고 도매금 남는 건 우리가 수익을 잡고 광고 같은 건 지원 하나도 안 해서 뭐 본사 해야 될 건 하나도 안 하고 니네들이 팔았고 남는 것은 우리가 먹겠다. 뭐 이런 굉장히 못된 심보인데요. 이 정도면 뭐 긴축대정이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범죄적인 있고요. 수준인데 이 정도면요. 범죄적인 수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그 계속 올 초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그 뭐 좀 사업의 다양성이나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미 그 2009년부터 그 직영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53개를 2010년에 46개, 2011년에 40개까지 줄여서 지금은 훨씬 더 줄었겠죠. 뭐 이미 세워놓은 그 계획대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 사이에도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대표님, 이창호 대표님. 네. 저렇게 분명히 사업을 접을 목적이 있었던 건데 그 사이에도 가맹점 계약을 맺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최근까지도 가맹점을 받았잖아요. 네, 최근에 작년 12월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근데
그때 가맹 계약했던 사람은 기존은 2년 계약을 했는데요. 예. 회사에서 예. 그 작년 어느 순간부터 1년 계약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10년은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10년 후를 내다보고 만약에 이제 영업을 접을 생각이라면 안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3년 동안 거의 약 70개가 넘는 또 가맹점포를 받아들였거든요. 좀 이건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게. 굉장히 부도덕한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크라운 혜태하면 뭐 우리나라 굴지의 제과 기업 아닌가요? 그래서 이창호 대표님이 지금 분노하셔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지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 차비로 내셨다면서요. 예, 당연히 제가 왕원에서 한 일이고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창호 대표님과 참여연대, 또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이 크라운 혜태 그룹 본사 앞에 남영동에 있더라고요. 거기 와서 본사의 행포를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마 저희도 그때 신고 내용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인데 아마 이창호 대표님도 첨하시고 저도 첨한 것 같고 우리 국민TV가 오늘 최초로 공개한 사실입니다. 크라운 베이커리가 광고비를 최근 몇 년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이창호 대표 처음 하셨죠. 네. 이것도 그 본사의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영업 지원을 그렇죠. 해야죠. 네, 이 부분도 공정거래 제가 추가 신고하고 향후에 국회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문제 제기할 때, 국민TV 정말 의미 있는 TV입니다. 최초 공개된 사실, 어쩐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크라운 베이커리가 거리에서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광고에서도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실제였군요. 예. 자, 청취자 여러분, 보셨죠? 30만 개에 달하는 가맹점,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맹점이, 치킨, 피자, 빵집, 편의점, 이런 게 대표적인 유형인데, 그 중에서, 편의점과 우리 오늘 크라운 베이커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미 좀 알려진 부분도 있지만, 오늘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들께 이 가맹사업의 문제점을 정종렬 가맹거래사님을 모시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편의점으로 와서요. 안양에서 지금 미니스탑 현재 점주이시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실명을 못 밝힌 이유를 본인이 한번 선생님께서 직접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이 미니스톱은 상호 번영이 아니라 거의 폭력적인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니스톱을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이 소송에 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해서 실명을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본사 행포에 못 견디고 소송을 어떤 소송이세요? 미니스톱 회사가 그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그 위약금을 청구하려고 하는 그 태도로 일관돼 왔기 때문에 그 물품 공급 중단에 대해서 그 미니스톱은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 경영을 하고 있는데 물품을 중단해 버렸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죠? 말 안 듣는다고 그러겠죠. 점주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가맹계약 부속 특별 약정서라고 하는 아주 그 못된 계약서가 있어요. 네. 위생 점검을 우리 집인데 위생 점검을 당신들 돈 내고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 이런 그 부속 특별 약정서를 위생 점검을 해주는 대신에 또 점주님들한테 돈을 걷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안 그래도 수익이 적은데 돈을 또 뜯어가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회사는 그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그 협박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 증명을 보면 가맹계약 위반 행위 시정 요청 및 판매 장려금 중단 해가지고 협박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 주방기기 주방위생 관리 미흡,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 보건증 미소지, 그 다음 매장 내에서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그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신들에게 물건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했고 이러한 형태로 그 가맹 본부는 가맹 점주에게
협박을 해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수준은 가히 그 요즘 그 학교 내에서 폭력 사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경제의 기업의 폭력이다라고밖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죠. 그러니까 위생점검 자체를 뭐 거부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뭐 자체적으로도 하실 테고 청결도 유지하실 텐데 굳이 회사가 위생점검이라는 서비스를 강요해가지고 돈을 청구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더니 지금 계약을 해지하겠다 하고 물품까지 안 줘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가면 선생님 저기 다른 편의점들도 이렇게 위생점검을 하고 돈을 청구하는 형태가 있는가요? 대개는 그 이제 지금처럼 하는 경우가 이제 미니스탑이 패스트푸드라고 해서 그때부터 간단히 간편식 조리식품들 있잖아요. 이걸 예. 취급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나머지 편의점들에서는 뭐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미니스탑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아, 위생점검료를 네. 별도로 책정해서 받아가는 본부에서 미니스탑이 잠깐만 저기 대표님 김복신 대표 미니스탑이 네. 대상그룹 소유라고 했나요? 네, 대상그룹에서 운영을 했던 뭐 계열사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제 현재는 일본 기업에 네. 이렇게 매각한 네, 건가요? 매각이 되는 겁니다. 2008년에 2008년에 대상에서 한 7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일본 미니스톱에서 한 25% 정도 가지고 있었겠죠. 일본에서 상표를 가지고 와서 대상그룹에서 운영을 하면서 전국에 전부 출점을 다 시킨 다음에 2008년도에 지분 50%인가 55%인가 넘겨주고 2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권은 완전히 손을 떼고 지금은 일본에서 운영을 하는 미니스톱입니다. 아,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패밀리마트는 일본 브랜드여서 한국에 저기 CU가 합작했다가 오히려 로얄 그걸 반납하고 CU로 전환하는 형태고 미스탑은 정반대로 그렇죠. 아예 일본 쪽으로 지분이 넘어간 형태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그 회사도 대기업일 텐데 일본에도 미니스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죠. 아주 유명한 회사던데. 다음에 위생점검 정도는 사실 서비스 정도로 해줘도 되는데 굳이 비용을 청구하는 거 뭐 여기서부터 문제의 발단이 됐는데 그걸 항의했더니 물품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계약을 해지하고 또 계약 기간을 못 쳤다고 위약금까지 물리겠다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미니스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계약 자체가 사기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 담당자가 이야기했던 조건과 실질적인 이 피부적으로 운영했을 때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상 수익금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우선 제가 그 이익 분배 현황을 여과 없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2011년 4월 달부터 2월 달까지 22개월간 총 매출 이익이 6억 5,891원 5천, 6억 5천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순이익이 1억 8천, 그리고 35%의 로얄티를 회사가 6,3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 내 점주가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이익이 1억 1,700입니다. 이걸 가지고 영업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팀들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매장 내에 들어가는 영업 비용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영업 비용으로는 임대료,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운영, 네, 그렇죠. 전기세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고정 자산을 빼고도 그 1억 천에서 그 고정 자산을 빼고도 1억 천을 그대로 점주에게 순수하게 줬다라고 한다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손 금액은 그 미니스톱만의 독특한 불투명한 회계가 있습니다. 이 회계 지금 미니스톱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 미니스톱 매장 내에 무선 인터넷망이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에 점주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전달인데 그것이 투명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 3개월마다 한 번씩 재고조사를 하는데 재고조사만 끝나면 이 안양에는 다 도둑놈밖에 없습니다.
로스가 발생했으니까 돈을 또 뜯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5% 떼간 다음에 네. 3개월 조사해서 또 막 몇백만 원씩 더 그렇죠. 청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기본으로 점주에 가져갈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가는 비용이 뭐냐? 재고조사 로스, 그 다음에 우유나 폐기되는 삼각김밥이라든지 이런 폐기 비용이 보통 200씩 가져갑니다. 네. 자,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점주가 실손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2012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해제하면서까지 줘야 될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미니스톱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허위 과정 광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5% 수익을 떼간 이후에 네. 이 정도 벌 거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영업을 했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도 영업비용, 네. 임대료, 월세, 알바 비용, 그다음에 각종 관리 비용, 네. 거기에다가 특히 미스터합은 다른 편의점 달리 3개월 한 번씩 또 이렇게 조사해서 추가 또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11년 4월에서 올해 2월까지 한 2년 됐는데 적자를 보신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점주님? 실질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실손금액, 우리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마이너스입니다. 적자입니다. 2년간 3천만 원이 들어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3천만 원에서 2년간 3천만 원에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빼야 될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면 점주는 돈이 잠깐만 이게 보통 평균적인 아르바이트 네. 비용 네. 이게 야간도 있고 그다음에 주간에 24시간 놀려니까 그래서 잠깐만 2년에 3천만 원은 순간 1년에 1,500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 달에 가맹 100만 원씩은 벌었나 보다 하고 했던 청취자들이 지금 네. 다시 거기에서 또 돈이 빠져갔다는 건가요? 가맹본부도 인정하는 그 기준 금액은 한 250에서 270 정도 아르바이트 알바생 비용. 250이면 1년에 한 달에 그러면 예. 한 달 1년이면 최소 이제 3천에서 약 한 3천 2, 300 개, 3천 아니 4, 그러면 500. 지금 우리 예. 안양 점주님은 한 달에 100만 원 아니라 마이너스 100만 원이 더 되는데요. 이렇게 따져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계산을 해보면 그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도 대충 들었지만 직접 이 자리에서 통계까지 보니까 더 충격적이고 생생하긴 한데.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영업비용 내역인데, 예. 그 상품 폐기, 재고조사 로스 해서. 상품 폐기라는 건 이제 반품해가지고 자기들이 폐기하는데 그 돈까지 물린다는 거죠. 폐기 비용을. 그렇죠. 일단, 보통, 잠깐만, 가맹 선생님. 보통 네. 다른 거래 관행에서는 본사가 반품을 가져가면 오히려 반품했기 때문에 소비자들, 대리점들이나 가맹점 손해봤기 때문에 크라운 베이커로 옛날에 보니까 50%는 본사가 내고 50%는 점주가 내는 거로 이렇게 했던데 여기는 도매가로 이미 다 팔아가지고 판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폐기비용까지 추가로 징수하니 크라운 베이커보다 더 악독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이렇게 다른 편의점도 이렇게 돼 있나요? 편의점 구조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폐기비용을 그렇죠. 물리나요? 네, 물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아니 자기들이 도매가로 이미 수익을 걷어갔고 구체적으로는 35%까지 이제 떼갔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관행 속에서 당연히 이러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편의점 구조가 조금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 워낙에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우수한 기술이나 모델, 그것도 이제 자본력이 없거나 적은 우수 기술이나 노하우가
소자본과 만나서 이런 우수한 기술이나 그 노하우가 일반화돼서 같이 잘 사는 구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프랜차이즈 특히 이제 편의점 관련해서 우리 빵집도 좀 그런 성향이 있지만 지금 좀 과열되면서 나타나는 그 왜곡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그 특별히 우수할 것 없는 기술이나 노하우가 그것도 거대 자본이 소자본과 만나는 게 아니고 노동력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동 착취 구조화 되는 성격이 있고 조금 더 이제 심하게 가면 위약금이라는 걸로 옥죄면서 인신 구속적 성격까지 뛰어가는 지금 상황에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고요. 올해 들어서만 뭐 편의점 점주님들 5분이 이렇게 자살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그 최악의 경우 그래서 인신 구속적 성격까지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폐기도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나온 거죠. 워낙이라면 그런 폐기 비용을 수익자인 본사가 같이 반분하거나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조 속에서는 막무가내로 이렇게 점주분들한테 떠넘기는 현실이죠. 네. 자, 저번에 저희가 으라차차 1회 때 잠시 이제 소개는 했습니다. 편의점 문제는. 그러니까 허위 과정 광고를 해서 한 500은 벌 거다, 올. 그렇게 해서 시작했더니, 실제로는 한 달에 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50% 정도가 100만 원도 못 버는, 뭐 100만 원에서 100만 원도 못 버는 100만 원 조금 넘는, 이러고, 그 중에서 또 상당수는 심지어 적자인 우리 지금 안양 우리 점주님 직접 오늘 증언하는데 자신의 적자를 그 상태에서 해지를 하려면 기본 계약이 5년쯤 되니까 그렇죠. 너가 5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왜 해지를 하냐 하면서 1년치 기대 이익금을 내야겠다 해서 그게 많게는 뭐 1억이 넘기도 하고 그렇죠. 최소 몇 천만 원이면서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몸이 아파갖고 조금 쉬겠다 그러면 24시간 해야지 뭘 쉬어 하면서 또 24년을 강행해서 우울증에 빠져 있고 뭐 이런 그래서 그러다 그런 고통 속에서 자살한 사람들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 있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저번에 밝힌 건데 그렇죠. 사실은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의점 우리 청취자들께서 보시면 편의점 물건이 비싼데 그렇다면 왜 편의점 물건이 비쌀까? 분명히 도매가가 비싸니까 그럴 거라는데 본사 측에서는 도매에서 수익이 하나도 안 남는다고 지금 주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예. 근데 이것도 우리 편의점들이나 저희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똑같은 비타 000 그 제품이 바로 옆에 약국에서 400원에 팔 때 편의점 700원 팔면 근데 그 공급가가 비싸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점주님도 알다시피. 근데 거기서 수익이 없다는 건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니까. 거기다 규모 경제까지 하면 더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편의점 그 가격의 현실은 옆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보다도 더 비싼 게. 그러면 구멍가게에서 비타 땡땡땡땡 500원 정도 팔 때 편의점 700원. 그렇죠. 약국은 보니까 400원에 팔더라고요. 요즘은 아닌데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일단은 큰 의혹이고 두 번째 35%나 떼가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점포 개설할 때 뭐 도와주신 건 분명히 있지만 도매가 다 떼간 다음에 총 수익의 35%를 떼가니까 본인들이야 절대 손해를 볼 수는 없죠. 본사들은, 대기업 본사들은. 거의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경우도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5%는 무조건 가져가게 되니까. 뭐 10원을 벌었던 억을 벌었던. 무인도에 출점을 시켜도 남습니다. 예, 그렇죠. 무인도에 출점해도 어쨌든 점주가 살려면 뭐 조금이라도 팔아야 될 테니까 거기서 30%는 무조건 떼가니까. 그래서 이 30% 부분도 민주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뭐 8대 2나 9대 1까지 이렇게 조정한다거나. 9대 1이 지금 전편협에서 이야기를 하면 9대 1도 안 된다. 더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님 우리 전국 편의점지협의 입장은 본사가 10% 우리가 90% 가지는 게 맞다. 예. 네. 그런 부분은 계속 이제 과제로 하고 이제 이런 이 두 가지 가장 큰 근본적인 또 문제가 있고 거기에다가 24시간 문제 강요하는 거 장사가 안 되는데도 심지어 적자인데도 24시간 하면 알바 비용만 나가는 거잖아요. 전력 낭비만 되는 거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전국에 3만 개가 가야 된다는 편의점들이 이런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것인데 아까 전에 우리 안양 점주님께서 지금 굉장히 속상하실 텐데 2년간 본인의 적자가 지금 몇 천만 원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 아까 하던 말씀에 조금만 더 이어서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 소송은 어떻게 돼가고 1심 재판 중이신가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 점주가 주장할 수 있는 그 계약서 상에 그들의 주장은 항상 계약을 우선으로 주장합니다. 너희들이 계약서에 도장 찍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보면 점주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가맹법상 유일하게 그들은 물품을 공급하고 우리는 매출을 대금하는 기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무런 다만 그들의 어떤 그 운영 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것만으로 그 부당하게 2달 동안이나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그래요? 오늘 물품 들어오는 날입니까? 전화를 물류센터에 전화를 해서 오늘 여기 물건 넣지 마세요. 라고 하더니 그것이 2달입니다. 2달 동안. 그러면서 점주에게는 아무런 그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저 방관만 하는 게 바로 미니스톱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달 동안 그럼 물건이 안 들어오면 기존에 남아있는 물건으로만 대충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거의 영업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죠. 예. 그런 행포를 그때 그 전화 같은 거 녹음을 좀 해놓으시지 그랬어요. 그러게요. 3개월 지금.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닫고 지금 물건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죠. 물건을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 위생비를 왜 그런 식으로 강요하느냐 그 한마디 했다가. 그렇죠.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점주가 적자도 심한데 위생비까지 청구하면 더 적자가 심하다니까. 그렇죠. 문제의 발단은 우선 아주 악질적인 무슨 이면 계약서 위생 점검을 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회계가 좀 투명해서 재고조사를 하고 나면 그 로스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건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것은 점주님이 아셔야죠. 그러면서 또 한 달을 꼬박 송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익 분배를 보면 미송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회계과에. 그래서 이 부당한 이익 분배 이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송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좋은 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회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다만 매일 모든 수익을 매일 송금하시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같은 시대에 매일 은행에 가서 송금해라 그런다면서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왜 검행거래사님 왜 인터넷 뱅킹을 안 시키고 굳이 매일 그리고 일주일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 그 경영 노하우나 비밀 지킨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 점포는 기본적으로 점주님들의 매장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예. 경우 임차권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담배권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월세 보증금, 월세 권리금도 심지어 우리 그렇죠. 점주님들 다 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해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너무 좀 무리한 채사. 지금 담배 광고 이야기 나왔으니까 담배 광고도 담배 사업 소매인 지정도 우리 점주님들이 있고 광고도 이분들이 하는데 그렇죠. 그 광고료까지 광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본사가 가져가고 담배 소모인도 롯데그룹 소진세장 같은 사람이 본인이 담배 팔지도 않으면서 담배 소모인으로 지정해서 돈 가져가고 광고비도 그러면 35도 65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나누지도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몇 프로로 나누는지 안 알려준다면서요. 담배 광고비는 얼마를 주는지. 기본적인 계약 내용 자체를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야, 어떻게 이런 아니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아무튼 이 재벌 되게 이상한 짓만 보면 막 좀 제가 사람이 변한 것 같아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저도 그래요. 예, 대표님도 네. 순하게 생기셨는데 원래 순한 사람입니다.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죠. 이런 이야기 욕하죠. 그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고. 그러게 아니 가맹점주들이 우리 같은 식구인데요.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럼 가맹점사님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이걸 다른 가맹점처럼 도매계약에서만 수익을 남는 것으로 고치는 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이 35%를 뜯어가는 것 때문에 근본적 일일 송금하고 그걸 못하면 또 과도한 위약금 이자 물리고 이자만 해도 오늘 송금 안 하면 연 이자 365% 정도를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여러 가지 감염의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업종마다 특수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들어가면 점주님들의 협상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취해도 거기서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력.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노래 하나 듣고 2부에서 그 이른바 문제가 되고 있는 가맹사업법과 대리점 보호법, 지금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통과를 거부하고 있는 법들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힘 모아주셔야 될 텐데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변진섭 가수님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듣고 계속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인지 너무 힘에 겨워서. 예, 반갑네요.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이 많은데 특히 최근에 우리 가불관계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죠. 자, 우리 국민들께서도 또 청취자들께서도 관심 많은 길 가면 항상 보이는 편의점,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빵집들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 그래서 김복순 대표님 지금 편의점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뜯어 말려야죠. 신중히 진짜 잘 알아봐야 된다. 이미 과포화 상태니까 지금 진입하면 굉장한 고통을 받는 건 뻔한 사실인데도 재벌 대기업들이 지금도 막 문구점 다니면서 편의점이라고 막 선동한다면서요. 네. 이제 슈퍼, 네. 개인 편의점, 슈퍼, 개인 편의점, 조그마한 구멍가게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문구점으로 돌아선 거죠. 출점을. 야, 그렇게 해서 늘려서 망하든 말든 네. 자신들은 어떻게든 35% 수익이 남으니까. 네.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본사에서 최저보장 지원금 500만 원을 주니까 아무리 못 남아도 250은 점주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니까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직장 구하기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이러면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이 정도면 월급 받는 것보다는 낫겠네. 말 그대로 사장님 소리 듣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혹이 되는데 500만 원 준다고 하는 거는 영업비를 공제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저기 안양 점주님의 저기 입장을 보면은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서 본사가 받아가는 로열티는 6,3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비가 얼마가 공제가 됐냐면요. 8,341만 원이고요. 점주님이 가져가는 돈은 3,020만 원이에요. 2년 동안. 그렇죠. 그 2년 동안.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이 정도로 알 수 없는 영업비가 공제가 많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폐점 비용도 공제가 되고 하물며 재고 상품에 대한 이자도 공제하고요. 또 아까 말한 듯이 매출 송금이 미속이 어느 정도 발생될 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또 공제를 합니다. 예. 예. 미송이라고 이제 매일처럼 수익금 전액을 매출 대금을 입금해야 송금을 되는데, 하는데 거기에서 예. 이제 하다 보면 실수가 조금, 일어나서 몇백 원도 빠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도 그 페널티가 10,000원이에요. 예. 예, 미스트업은 몇백 원에 10,000원. 물리고 아닙니다. 미스톱은 하루에 5만 원씩 되고 5만 원이면 미스트업 예. 하루에 미송 있을 때 5만 원. 예, 전체적인 다른 회사들은 1년 35% 금리 물린다. 만 원. 아, 10,000원. 네,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점주님이 매출 그 미송 금액은 몇백에 불과한데 페널티로 무는 게 300 몇십만 원이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 계산서를 받았어요. 정산서를. 그리고 이거 방송에 주자 하니까 그 점주님은 이거를 들고 방송에 찾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걸을 힘조차. 순천에서 만났는데 제가 주무시고 가라 그랬어요. 점주님 이러고 나가면 사고 난다고.
그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 영업비는 8,300이고 점주님은 여기에 3,000인데 저 점주님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알바비를 줘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점주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도 이미 밝혀졌고 실제 저희 주변에 적자 투성이 편의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편의점 뭐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아까 이창호 대표님 그 노래 네. 나가는 동안에 크라운 베이커리 접고 편의점 하시려고 그랬다면서요. 사실이세요? 예, 여기 오기 전까지는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몰랐어요? 이렇게 심각한 걸? 예, 예. 아니, 그 반품하면 반품 폐기 비용까지 또 200원 낸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네요. 폐기 비용이 다 200은 아니고요. 예. 몇십만 원에서 뭐 한 50만 원, 60까지 나오는데 예. 하물며 폐기 비용까지 늘리라고 하죠. 영업사원들이. 저희는 그 반품 난 거 수거해가지고 그 돼지 사료나 이런 걸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기 비용이 왜 드는 것인지 좀 의문이네요. 예. 그 편의점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 개발팀이 말하는 것 말고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영업당의 영업비용이에요. 그 영업비용은 그 회사가 편의점 점주의 그 착취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미니스톱에서 영업비용을 떼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익 정산서를 받아보면 패스트푸드 불명 로스라고 해서 뭐 영업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패스트푸드 불명 로스 이거 점주한테 받아가는 돈이 153만 9,027원이에요. 매달이요? 매달은 아니고 많을 때는 그렇죠. 이게 이거 달라지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물건의 영업비용 로스는 제 계산상으로는 200씩은 항상 떼어갔다. 내 순이익 그렇습니다. 내 순이익에 불명 로스라고 하는 거니까 원인이 불분명한 그렇죠. 손실이네요. 제 물건 전산상에 이렇게 도착한 물건과 매출상의 차이인데 네. 원인이 불분명하면 뭐 예를 들면 합리적이라면 반반씩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100% 점주한테 물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150만 원. 안 그래도 적자인데. 그렇습니다. 야. 특히 그 미니스톱 내 그 소프트 기계가 돌아가는데요. 이 소프트 이거 사람 잡는 기계예요. 사람 잡는 기계. 이 소프트는 팔면 팔수록 그 적자가 나요. 왜 적자가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그 애들 좋아하는 거 그렇게 그렇습니다. 돌려서 파는 거요? 네네. 그 소프트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는데 애들이 그 표현 있잖아요. 슬래시.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또 다른가요? 예. 그 아이스크림인데요. 예, 이것을 팔면 그 콘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 네네. 근데 그걸 팔면 절대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점주는. 왜냐하면 보면은 불명 로스가 계산상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콘과 그 박스를 넣으면서 이미 그 로얄티까지 빼서 물건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점주는 아무리 열심히 잘 팔아도 그들의 어떤 계산상 매출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프트 기계 청소하면 그게 통 하나에 35,000원인데요. 그 청소 한 번 하면 35,000원 날아가는 거죠. 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콘 팔 때 정량으로 못 판다고요. 그러면 팔 때마다 로스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받아가 버리면 네. 정량이 더 초과되니까 로스가 발생하는데 그 비용은 나중에 불명 로스라 해서 점주가 물린다. 일방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기계가 상당히 고가래요. 예. 그래서 고가의 장비라고 하는데 회사는 그 고가의 비용 장비까지도 소프트에 이렇게 청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의 불명 로스가 보통 팔면은 3, 4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매달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묵묵부답 그러면서 저울을 갖다 줄 테니까 저울 놓고 파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저울에 어떻게 올립니까? 그 사람은 재주가 있나 보죠. 야, 이거 너무 우리 국민 TV 통해서 최초로 증언되는 어떤 미니스탑의 행포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 편의점의 행포를 많이 저희가 접했지만 많이 접한 저까지도 깜짝 놀랄 정도의 이제 점포인데 우리 크라운 베이커리 빵집 가맹점의 행포를 증언하러 오신 이창호 대표님 넋을 놓고
우리는 약과구나 막 이런 표정이신데. 아닙니다. 저희도 뭐 알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내용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절대 편의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심각성 경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예. 자, 우리 좀 이따가 그래서 제가 가맹사업법 개정 운동을 했고 지금 국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정종렬 가맹거래사님께서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씩 다 제도를 개선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쟁점이 많으니까 결국은 그걸 제일 잘하는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렇죠. 예. 본사하고 뭐 매달 한 번씩 교섭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안이다. 이번 가맹사법 개정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다행히. 그렇죠. 지금 우리 이제 가맹 이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늘 또 굉장히 재밌는 표현 나왔습니다. 가맹 이권. 예. 자, 우리 헌법상에 나와 있는 노동 3권의 버금가는 권리로 그렇죠. 예. 가맹 사업자들을 위한 워낙에 이제 노동법이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교섭권, 예. 예. 노동법이나 가맹사업법 모두 이게 사회법의 한 부류거든요. 단체 행동권은 안 주나요? 단체 행동권은 앞으로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만약에 미니스탑의 전국에 한 1000여 개 있는데 예. 일제히 폐점하면서 정하는 게 단체 행동권이죠. 그렇겠죠. 예. 그건 뭐 논란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사 행포가 너무 심하다면 뭐 그런 저항도 워낙에 가능하게 노동 해줘야겠죠. 3권도 최초부터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이하게 그 그냥 그 선언적으로만 인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인정 안 되다가 점차 이렇게 쟁취를 한 거잖아요. 예, 단결권, 단체 교섭권까지는 잘 되다가 단체 네. 행동권은 늘 잘 안 주죠. 그렇죠. 지금도 공무원이나 교사의 단체 행동권은 제약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예. 그 단초로 단결권하고 단체 행동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3단계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다음에 계약 과정 중, 계약 종료 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처음 이렇게 사실 계약하기 전까지는 거기다가 사인하기 전까지는 우리 지금 가맹 희망자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가맹 점포를 하고 싶은 분이 갑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까지는 그렇죠. 그 순간까지. 네. 그래서 해달라는 거 모든 거 다 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허위 과장을 하지 못하고 정확히 예상할 수 있는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라고 지금 법에 그 입법안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통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여기 좀 제시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갑자기 이제 법사위에서 11건에 그런 거잖아요. 네. 정무에서야 합의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과장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겠다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는 거 하나 구체- 하고 그 다음에 그 허위 과장의 정도를 어떻게 할 네. 것이냐에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뭐 자칫하면 형해화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좀 결과 좀 지금 봐야 할 것 구두로 같습니다. 막 하는 걸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고 그렇죠. 예상 매출액을 네. 그 예상 매출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을 때는 허위 과장으로 의제를 허위 하는 거죠. 과장으로 의제해서 네. 처벌도 할 수 있게끔. 있고 손해도 또 배상 청구도 배상할 하고 수 있는. 계약 해지 철회권까지 인정할 수 그러니까 있는. 누가 보기에도 합리적인데요. 예를 들면 가맹점주한테 300만 원은 매달 수익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290만 원 됐다고 그거 가지고 제가 소송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가맹점주들도. 그렇죠. 근데 막 몇백만 원, 심지어 적자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지.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라든지 재벌 대기업들은 마치 어떻게 그걸 10만 원, 20만 원 차이까지 우리가 맞추라는 말이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그건 굉장히 과장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본질은 그렇게 얘기하는 본질은 실질적으로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시를 하고 이게 여기서 크게 벗어났을 경우 그러니까 허위 과장으로 의제돼서 처벌을 받고 또 계약이 철회되고 이러면 그 가맹점 모집이 현격히 줄어들 거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저런 그 표현을 딱 애둘러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잘못 뛰어들었다가 인생이 망하거나 심지어는 스스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분들까지 있는데 당연히 대폭 강화되는 게 맞고 거기서 말하는 처벌도 형사처벌까지 그럼요. 예. 있는데 뭐 그렇게 엄중한 처벌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워낙은 사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의 벌금 사안이거든요. 허위 과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 법원에서 근데 사실 예. 인신구속보다는
벌금 정도를 때리는 정도로 하겠죠. 이런 경제범 아마, 일종의 경제범이니까. 제가 접한 사안 중에 이제 본 사안 중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위반 사반에서 형사처벌한 예는 없고 대부분 이제 거의 뭐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일단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좀 보수적으로 행사되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그것이 행사돼서 구체적으로 형벌까지 받는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허위 과장 부분을 나는 형사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사기죄도 해당될 수 있죠. 이건 분명한 사기였어요. 미니스톱은 사기 계약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적자가 예상되거나 한 100만 원도 안 벌 걸 분명히 알면서 500만 원 벌는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가맹계약을 유도해가지고 실제 적자를 봤다. 그럼 이제 사기죄가 거짓과 그다음에 실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형성되는 경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요청을 거의 안 하고 보수적으로 좀 행사하는 측면이 고발하지 있고 않았고 또 법원에서도 그런 경우 사기죄로 고발했어도 이런 경우 조금 소극적으로 그렇죠. 접근한 너가 측면도 당신이 있고. 계약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계약보다 정의가 우선해야 되는데 시장 만능주의라는 이 잘못된 이데올로기 때문에 정의보다 계약이면 본인이 결국 선택했으니까 책임져라 이런 식의 아주 매정한 논리가 그동안 판을 쳤는데 이제는 계약보다 정의가 최소한 기본적인 정의와 상식이 깔려 있고 그 이외에 각각이 수평한 가운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이 없는 가운데 계약을 할 수 있는 문화로 간다면 지금의 우리 가맹점주들이나 대리점주들의 고통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맹점 말씀하신 김에 가맹사업법 개정안 조금만 더 핵심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허위 과장 금지 못하도록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게끔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제출하게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 중에 가장 좀 핵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맹 이권, 단결권하고 가맹 단체 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종료 시에 구체적으로 이제 계약을 일단 사람과는 계약인데 언제든지 싫으면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결혼도 자기 싫으면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지금 가맹사업에 특이한 조금 이제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못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위약금 형태나 아니면 어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계속 예속적으로 남아있게끔 만드는데 이걸 좀 떠나는 걸 자유롭게 해주자 해서 위약금을 낮춰주는 문제 이게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 심야 같은 경우 거의 안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의무 강제를 함으로써 그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 원치 않는 경우에는 24시간 영업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자.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해서. 그러니까 적자가 너무 심한 경우나 가족이 아프거나 그러면 동네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소비자들 입장에 좀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 구하고 쉬면 적자가 심하고 몸이 아픈데 또는 가족 휴가가 있는데 그때까지 문을 24시간 열어놔라고 하는 동네 주민들은 없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래서 그러면 위약금 말입니다. 제 생각에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왔는데 실제로 적자면 사실 위약금 물리기 아니라 본사로부터 위로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위약금을 상당히 통제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위약금을 일부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좀 한계이긴 한데. 위약금을 아예 그러니까 흑자인데 종료하는 경우는 위약금 물리게 하고 평균 수익이 적자이거나 예를 들면 뭐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징수할 수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위약금을 많이 못 받게 하는 거로만 바뀐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위약금 관련해서 지금 뭐 본사가 부과하는 거를 우리가 좀 줄이는 형국이잖아요. 뭐냐면 1년치를 청구했던 거 공정위가 최근에 6개월 이상 기대수 6개월 이상 못 청구하는 걸 다시 이번 법에 하면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그건데 사실은 소극적으로 위약금을 줄이는 단계에 현재 머물러 있어요. 근데 워낙은 우리가 받은 손해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지금의 현실은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거는 아예 거의 인용이 되질 않고 있어요. 하고
겨우 이제 본사가 손해 봤다는 위약금 지금 감액하는 수준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법이나 그 가맹사업법이나 둘 다 사회법의 한 영역이거든요. 쉽게 해서 사적 자치라는 그 대원리하에 당사자 사이에 맡겨놨더니 힘의 엄청난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속이 생기고 구속이 생기고 사회적인 모순이 생기니까 요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 힘없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것이 사회법이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할 때는 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미리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계약 점포를 내면 얼마 정도 나올 거라는 예상 매출액도 제시하고 이런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힘을 주는 단계에서 지금 현재 수준은 구체적으로 기껏해야 이제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다 더 본질적인 어떤 손해배상이나 수익 관련해서 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럼 일단은 이 법이라도 빨리 새누리당의 시비를 뚫고 빨리 통과될 것을 촉구하면서 좀 미진한 부분은 다시 개정 운동을 하는 거로 하고요. 자, 우리 광주에서 올라오신 이창호 대표님. 자, 크라운 베이커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 민주당 의원들이 크라운 혜태제가 본사를 항의 방문한다고 방금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내일 11시에 민주당 의지키기위원회 의원들이 항의 방문에 좀 큰 도움이 되겠네요. 예, 뭐 좀 기대는 하긴 합니다만 이제까지 뭐 회사의 어떤 모습 보면은 그렇게 큰 또 기대도 안 되네요. 회사는 뭐 더 이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회사는 살리겠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개월이면 회사 살릴지 접을지 결정 나니까 3개월 동안은 뭐 조용히 있어 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럼 3개월 동안 했는데, 피를 더 말리고 애를 끌고 소비자들 와서 물건 찾는데 물건은 없고 주문창에 갔더니 물건은 없고 반품을 안 받아주고 그 고통을 겪으라는 거네요. 예, 당장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케이크 배달 서비스 중단되면서 매출도 떨어져가지고 그런 문제 다 포함해서 제가 어제 광주에 토론회 갔다가 이창호 대표님 크라운 베이커리 광주 대점을 갔었잖아요. 손님이 없대요. 그건 좀 있었죠. 아니, 그 처음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모님 친구들만 앉아 있었잖아요. 민망했어요. 제가 같이 있는 동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사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본사가. 크라운 혜태 제가 그룹이라는 굴지의 우리나라 제가 대기업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올바른 것일까요? 예, 이런 긴축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떤 입장은, 월 5억 적자에서 월 2억 5천 적자로 줄였다는 거예요. 준 게 아니라 1억의 긴축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 2억 5천 적자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6개월만 지나도 15억 적자가 회사는 생겨요. 그러면 제가 오너라면 제가 윤영달 회장님 그룹 회장이라면 대안이 없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료 선언하고 그러죠. 정상적인 절차를 적자를 밟아서 볼 돈으로 차라리 가맹점주들에게 그렇죠. 가맹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하면서 그렇죠. 배상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3개월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윤영달 회장님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다고 감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점주님들이 겪는 고통이 뭐 이만저만 아닌데 아직 다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있으시죠? 많죠. 개인적으로 공동제소했던 그런 내용들 몇 가지 사례도 있는데요. 뭐 인원 배송 중지라든지 뭐 미수금 규정 위반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아주 사소한 내용들 말고도 개인적으로 자기의 재산권을 극히 침해를 당했던 어떤 그런 분들이 어떤 그 공정위에 개인적으로 제소를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동 제소를 저희가 하기로 선택을 한 거죠. 무려 43명이라고 하는 가맹점주들이 집단 제소했는데 정윤 거래사님 아마 이렇게 43명이나 되는 집단 제소는 가맹사법 개정 이후에 제정이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대규모 제소는
예. 공정위 입장도 물론 이제 답변이 오기를 이제 억울한 부분 그다음에 뭐 법을 위반한 사례는 인정이 되지만 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케이크 배달 서비스를 중단해서 저희는 이제 폐점을 해야 된다. 폐점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건 사실이나 이것은 민사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민사 소송을 알아봐라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공정위도 이제 조사하는 사람,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예. 별명이 불공정거래위원회잖아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시대에서 회사가 예. 이게 공정 입장도 그래요. 회사가 회사를 살려보겠다 하는데 국가의 어떤 공인기관이 그걸 가지고 값도 어렵다는데 값도 어렵고 값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긴축재정을 통해서 끝까지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공정위 기관에서 그런 회사를 상대로 강제로 문을 닫아라 이야기는 할 수는 없다. 민사로 알아봐라.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제소했던 분들은 좀 허탈감이 커졌죠. 그래서 그 민사적으로 지금 맡겨놨더니 안 돼서 이거를 사회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정위가 그 최후의 그 담보 기관 아닙니까? 해서 갔더니 다시 민사로 가라. 참 좀 안타깝습니다. 공정위가 차라리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조정을 해서 강력한 배상을 명령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조정원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끔 하고 그래서 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공정위가 강력한 어떤 시정명령권이나 아니면 뒤에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연한 계약 위반 사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본사는 계산이 두들겠죠. 앞으로 올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될 것이고 또 국가기관에서 분명히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반했고 가맹사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징금 얼마 나올지 자기들도 다 주판 두들겠죠. 저희는 민사소송까지 안 가고 회사가 정식적인 절차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소송하면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길지도 잘 모르고. 통상적으로 민사소송 네. 대기업 법무팀 물론 이길 수 있겠죠. 너무나 명백한 불법과 불공정이니까 이기긴 할 텐데 한 사례를 들면 이제 저기 경상남도에 이제 그 경쟁사 피사를 한 10년 정도 했던 분이 있는데 이번 크라운 베이커리 싸움도 좀 같이 동참을 해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10년 동안 경쟁사 피사하고 싸워가지고 민사소송 끝에 끝내는 이겨가지고 보상을 받았지만 물론 그 보상 금액은 많지 않을 거로 저희도 많지 않겠죠. 보상 받아봤자 뭐 일확천금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도 그 경쟁사가 괘씸해서 끝까지 싸워서 민사소송을 이겼는데 거기나 후유증이 건강상의 문제로 굉장히 어떤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인간적인 측면으로다가 이번에 좀 싸움에 참석을 못하겠다. 아직도 그때 얻었던 정신적인 피해 그 건강상의 문제들이 아직도 뭐 영순 시도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도 일개의 개인이 민사소송까지 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죠. 민사소송을 가기 어려우니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배상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공정거래조정원이 지금 권한이 미약하지요. 예. 그 강제권이 없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단순히 당사자 간에 우리 둘이 뭐 하자고 합의하는 수준의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예.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제 조정이 안 되죠. 그렇죠. 법원처럼. 강제 조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법원처럼 강제 조정만 되어도 상당한 효력이 그렇죠. 있고 강제 조정 되고 그다음에 조정 합의가 성립했을 때 이거를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해주면 예. 별도로 이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합의가 해줘도 어기면 그만이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합의도 잘 안 되고 이런 그렇죠. 측면이 예. 있죠.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계속 저희 회사 측에 그 3자 대질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미루고 좀 최근에 그나마 조금 진행되고 있는데 뭐 네. 개인적으로 제소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도 또 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산하에 있는 산하의 거죠. 기관이죠. 그 미약한 권한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되는 법제도적 지금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행사하는 전속고발권을 폐지 또는 완화해서 지자체라든지 또는 여러 우리 소비자들이나 가맹점주나
또 대리점을 도와주는 기관이나 공신력이 있는 데서 고발을 할 수 있거나 고발 요청권을 주는 것들도 지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전국 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잠시 이제 6월 임시국회가 막 빠지니까 그 남양유 방지법, 그다음에 시유 방지법, 시유에서 세 분이나 자살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맹사법 개정안을 시유 방지법이라 했는데 가맹사법 개정안은 지금 아마 오늘 국회 법사위는 지금 통과한 모양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법사위 통과했다고 나왔나요?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로는 간 것 같은데 내용이 일부 수정이 있었을까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어제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모르겠네요. 근데 네. 수정이 있으면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12건대에서 네. 후퇴했을까 봐 걱정인데 제가 알아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양유 방지법이라는 대리점 거래 공정하는 법률, 그다음에 순환 출자 재벌들의 문어발식 독식과 뭐 경제력 남용 집중을 방지하게 한 순환 출자 금지법은 지금 무산됐다고 하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경제민자 입법은 무산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보에 하면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하고 윤호덕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오늘 3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하고 각계각층의 그 시민사회단체와 특히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와 함께 결국 국민들에게 여론을 호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전편협 공동대표, 전국 편의점주 협의회 공동대표님 한 분, 민스탑 현직점주님, 또 크라운베이커리 현직점주님 계시는데 바로 선생님들 도와자들 여러 법들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정말 죽겠는데 국회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제 따질 수밖에 없는데. 자, 다시 크라운베이커리로 돌아가가지고 네. 그러면 접으면 배상을 해주고 안 접을 거면 정상적으로 영업 지원해달라. 이런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네. 회사가 3개월을 기다려달라 하니까 너무 애가 타신다는 건데 3개월 후에도 같은 말 할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회사가 그동안 그 가맹점주들을 기만해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일 열받는 건 뭐세요, 대표님? 회사의 태도 중에서 그래도 가장 열받고 화나는 거. 다 열받는데요. 온통. 아무튼간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편의점은 하시려겠는데 편의점은 이제 안 하시겠다는 게 오늘 방송의 성과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겠다는 거고요. 자, 다시 우리 현직 민스탑 점주님으로 와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회사와의 압박 관계 있고 또 소송도 하고 계셔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조심스러우신 것. 민스탑이 황당한 내용이 아직도 다 말씀을 못 하셨다는데 뭐 추가로 더 이야기를 해보시죠. 현재 그 미니스톱은 운영상에 있어서 너무나 불투명해요. 점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례로 우리 소비자님들께서 미니스톱에 들어가셔서 와이파이를 한번 켜보셔요. 미니스톱은 무선 인터넷망을 다 차단시켜 놨습니다. 매장 안에서 무선 인터넷이 안 되는 스마트폰도 안 터지는 그렇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전화는 되는데 그렇죠. 인터넷 검색이 안 된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자기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하기가 두려웠나 보죠. 그래서 일례로 어떤 질문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점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었냐면요. 일단 처음으로 물품 대금 1,200만 원을 점주가 회사에 냈어요. 그러면 회사는 일단 2천만 원어치 물건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800만 원의 빚이 있잖아요. 이것을 네. MS 계정이라고 해서 자꾸 민원액이죠. 그것도 일종의 민원액.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몰랐을 때 초도 물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부터 회사에 점주는 빚을 지게 됩니다. 그 빚이 물건을 받고 또 일정 부분 지불을 하면 줄어들어 간다든지 그게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지금 1,600만 원의 빚이 있다라고 하는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나에게 설명을 해달라 구체적으로.
누구도 답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면 본인들에게 불리하니까 이런 무선 인터넷망도 차단하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행위로부터 보면은 이면 계약서인데, 그 외부 언론사 취재와 관련하여 그 미니스톱 점포 내 사진, 동영상 촬영 등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갑과 사전에 협의를 한다. 이런 조항까지 있습니다. 아, 다른 편의점에는 없는 특별 약정사가 또 오늘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언론사 취재 관련한 특별 약정서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언론사 취재에 대한 준수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갑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니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언론을 만나는 걸 사전 검열한다는 이야기네요. 이건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건 사전 검열인데요. 예. 화장실 가는 것도 검열받고 가야죠. 그리고 이 가맹 계약서, 나는 이거 사기 계약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대비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감추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아, 가맹 계약서가 대비인가요? 네. 앞으로 우리 가맹사업부 개정안에서 이제 가맹 계약서도 다 공개하게. 그렇죠. 현재도 워낙에는 그 공정위에 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저게 네. 없었어요. 근데 대비라고. 그러니까 이런 비밀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가맹 계약이 그 회사가 가장 투명 합리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걸 대비로 여기 선명하게 대비라고 보이네요. 그렇죠. 정말 웃기네. 복제불허. 네. 그러니까 복사불허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게 문서를 뭐 복제할겠다고 또 복제라고 또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사불허인데 이걸 또 복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우리 편의점 대기업 본사들이 정말 이건 너무 형편없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민스탑은 제가 듣기로 서울시 불공정 상담센터에 신고를 해놓으신 거로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도 조치를 취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건 서울시나 공정위가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지켜만 보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 방송 끝나면 우리 가맹거래사님들과 참여연대, 민변, 경제민주화 국민본부, 전국을 살리기 비대위 등이 모여서 이렇게 언론 활동을 언론 취재를 사전에 허락받게 하고 투명해야 될 가맹계약서를 대비로 해서 점주들을 압박하고 기만하는 행위들을 저희가 또 몰랐어요. 사회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봤어요. 예. 우리 점주님 아직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으신데 점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럼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번 가맹사업법 통과를 위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다시는 제2의 미니스톱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점주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회장님을 모시고 전국적으로 투어를 하면서 각 미니스톱 점주님들을 만나가면서 지금 현재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이렇게 널리 알려서 미니스톱이라고 하는 본사가 조금 더 투명해지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미니스톱 본사는 돈 벌어서 다 일본으로 갖다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기치지 말고 일본 가서 좀 사기 좀 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니스톱 본사는 정말 사기꾼 집단 중에 집단입니다. 네네. 제가 그동안 계속 전국 을들을 살리게 하는 운동을 하면서 편의점, 가맹점, 대리점, 또 뭐 문구점, 각종 을들의 이슈를 접하고 있는데 또 저번에는 쫓겨나는 2차 상인 특집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 자법의 문제로 그래서 그다음에 KT 피해자 모임도 한번 쭉 왔어요. KT라는 대기업.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롯데 그룹의 피해자 모임도 지금 결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 민스탑 사례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크라운 혜태 제과라고 하는 우리 굴지의 제과 그룹의 사례도 매우 충격적이고 정말 저희가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가맹사업법은 법사위를 통과됐다고 하지만 대리점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아까 우리 정동렬 가맹거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법적 요소가 있는 다양한 경제민주화나 민생살리기 법안들은 대부분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의 부정적인 태도로 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청취자들께서 지금 빨리 새누리당이나 정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항의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고
민주당 우원식 의원, 윤호덕 의원이 단식하고 있다니까 응원도 해주시고 바꾸는 걸 응원해라는 거 참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들의 그런 좋은 투쟁을 저희가 응원해 주시고 지금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분들도 우리 방송에도 출연했었는데 지금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9일째 지금 단식 차량 농성 중이십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남양유업은 여성 직원들이요 아이를 가지거나 결혼하면 그 비정규직을 하거나 퇴사를 강요한답니다. 오늘 이게 YTN 특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문화 자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주, 직원 가장 자기들에게 소중한 식구들인데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일꾼들인데 먼저 보호를 해. 1조 2천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이 정말 아니 애기 엄마가 결혼을 하고 여성이나 남성이 뭐 결혼 안 한 분도 있지만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하면 비정규직으로 또는 퇴사를 유도하거나 강요한다는 건 이건 지금 현행법으로도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집단이라고밖에 제가 비판할 수 없는데 지금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 여당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그런데 우리 전국 편의점주 협의회 또 참여하고 계시고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잠깐만 우리 김복순 대표님 계속 이런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과 서로 늘들의 피눈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데도 국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고 말씀해달라니까 눈물로 그냥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3일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1인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회 앞에서? 연속했어요. 네, 연속했는데 여의도에서 저희가 11시에 국회 앞에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11시였어요. 제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니스터 피켓을 들고 갔습니다. 여의도까지. 예. 그랬더니 어떤 시스타 한 분이 엄지를 탁 치켜 세워주면서 최고라고 그렇게 하시고 가셔서 이제 그런 모습 보고도 웃으면서 저희가 힘을 얻었는데요. 본사는 가맹점주들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계약 전에 약속한 부분을 지켜야 되는 거고 설령 영업 과정에 점주들이 혹여 실수를 하더라도 그거를 지도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이지 점주들에게 어떤 처벌을 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자를 받는다거나 이거는 완전히 고리대금업자입니다. 편의점 본사는 아마 나라로부터 저리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건데 점주들한테 보통 12% 아까 어떤 경우 어디죠? 안양이요. 예. 네, 안양점에 같은 경우도 재고 상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는 거는 1%지만 그 미송 금액에 대해서 그 미송이 발생할 때 이자를 공제하는 거는 복리식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한 번에 10,000원이 아니라 매일 단위로 이렇게 매일 10,000원, 50,000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아까 말했던 300 몇십만 원이라는 그 이자 공제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매출 소금 늦으면 벌금까지 때리고 있다. 편의점 본사는 가맹사업법에 준해서 가맹사업을 해야 됩니다. 점주들을 보호하면서 같이 상생해야 돼요. 제가 했을 때는 로열티가 회사에 주는 로열티가 30%였습니다. 근데 거꾸로 35%로 늘었어요. 떨어진 줄이고 점주의 수익을 올려줘야 되는데 본사 수익은 높아지고 점주 수익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 대기업 사사의 매출은 나날이 올라가는데 점주들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안 되는 사업이 없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상생의 의지가 없는 거네요. 여기 그 계약서에 보면 양도 제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양도 제한이라는 조항을 두는 거는 점주들이 이 본사 안에 여기가 매출이 안 나오는 것인 줄 알면서도 오픈을 시킵니다. 이면도로에 미니스톱을 오픈시켰는데 그 맞은편에 오픈을 또 시켰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 이거는 우리가 미니스톱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븐이나 GS나 회밀이가 들어간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면서 점주님이 같이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영업지역 미보호. 이번 가맹사업부 개정안에 영업적 보호 조항도 들어갔죠. 그래서 최소한에. 아무튼 이번 법이 빨리 잘 통과되는 게 일단 의미가 있네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대표님 계속 하십시오. 예비 창업자들에게. 아, 예. 혹시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거나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분들께 우리 전국 편의점주 협의회 활동하시는 김복순 선생님께서 한 말씀 드리겠답니다. 예. 지금 모 본사에서 청년 특약이나 주부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또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자금을 대출을 해주면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편의점은 지금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창업이라는데 같이 동참하고자 하기도 하고 영업사원에 의해서 반강제로 이끌려서 창업에 이끌리기도 하고 하는데 점주님들은 사천에서 매덕이 되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도 점주님 인건비도 못 찾아가는 점포가 수두룩해요. 그러면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내가 돈을 하나도 투자하지도 않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벌고 어떠한 책임도 뒤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점주님들은 내가 알바보다도 못하고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는데 예. 이런 사례가 되거든요. 그러니 편의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 안티 편의점이나 각 본사 그 메이저 점주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오셔서 편의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정말 보시고 그 글들을 보면 눈물을 안 흘리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아요. 피해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 그 매출 부진 가맹점 비율이라고 그래서 가맹 본부들이 그 만든 그 단체가 있습니다. 편의점 협회라고 여기 편의점 한국 분야. 편의점 협회. 그렇죠. 여기 편의점 본사협회. 편의점 본사 대기업들이 만든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예. 여기서 이제 만든 자료예요. 공개한 자료인데 그 자기들이 봤을 때 일매출 100만 원 이하는 매출 부진으로 폐점해야 되는 거를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2004년에 13.1%로부터 쭉 상승을 해가지고 2011년 현재 25.8%, 4분의 1 넘어요. 지금 2년 전이니까 지금은 본인들이 만든 그렇죠. 통계에도 네. 지금 한 30%가 넘는다는 육박하겠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도 3분의 1은 폐업해야 된다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문구점 동네 슈퍼 쫓아다니면서 편의점이라고 그러니까요. 선동하는 건 네. 정말 무책임한 죄를 짓는 겁니다. 안양 점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기죄다 사기 행위예요. 이렇게 네. 검찰이 나서서 공정위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더니 아니면 본인들이 인지수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안양에 예. 점포가 하나 있는데 이 점주님이 못 견디고 위약금을 물고 나갔습니다. 차라리 얼른 네, 약국으로 물고 나가는 게 나갔어요. 살겠다. 예. 근데 거기다 또 다른 점주를 넣습니다. 아 적자가 예. 심한 거 알면서 이 점주님이 또 위약금 물고 나갔어요. 예. 근데 또 다른 점주를 또 넣었어요. 이건 사기 행위가 분명합니다. 본사는 그럼 어차피 매출의 30% 떼고 그다음에 또 위약금까지 뜯어먹고 그러니까 그게 위약금 장사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내년 늘어나고 그렇죠. 있고. 예. 우리 크라운 베이커리 이창우 대표님 계속 우리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 하면서 할 말을 읽고 계시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크라운 혜태 제가 그룹 본사에 이렇게 한 말씀 이렇게 그다음에 전국에 혹시 이 방송 듣고 있을 점주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거의 대부분 점주들이 다 연락이 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의 적벌 기업 많죠. 적벌 기업의 대표적인 회사였죠. 크라운 베이커리. 6년 전에 현 크라운 베이커리 혜태 회장님, 윤영다 회장님, 그 이후에 6명이 대표사님, 여사님, 부부죠, 그리고 부부관계죠. 예. 우리가. 예. 지금 법인 대표로 되어 있는 둘째 아드님 윤성민 대표님. 전형적인 족벌 그룹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져 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말에 동양은 안 주더라도 쪽방은 깨지 마라 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예. 예. 근데 저희들은 거지도 아니고 엄연히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던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쪽박도 권리금도 내고 예. 가맹금도 내고 다 그렇습니다. 내셨잖아요. 예. 지금은 초기 인테리어 예. 비용도 투자하시고 다. 쪽박도 깨고 그 위에다가 밥 위에다가 모래까지 뿌리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예. 너무도 온통하고 너무도 억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윤영다 회장님의 일가가 책임져야 될 중대한 사항이고 책임을 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우리 이창호 대표님 있는 그 목이 좋은 목이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사가 정상적으로 지원만 했으면 대표님 지금쯤 가족들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있으면서 지금도 매장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계실 텐데. 예, 아르바이트도 쓰고 가족들하고 식사도 했겠죠. 근데 아르바이트도 지금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두 분이서 아내하고 예, 예, 둘이 예. 인건비라도 줄여야 되니까 정말 예,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정중렬 가맹거래사님 어쩌다가 우리 재벌 대기업들 문화가 이렇게 됐을까요? 예, 마무리 말씀까지 한번 해주십시오. 그 참 안타까운데 그 원래 상승이라는 것은 같이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자기가 과도한 욕심 때문에 그 남을 그 어떤 안 좋은 구렁텅이에 빠뜨리고서는 궁극적으로 자기도 결국은 그 좋은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상생이라면 우리 점주님들 권익 보호해주고 같이 협상 테이블에 인정해주고 떠나고 싶은 사람 떠나게 해주고 해서 같이 잘 살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재벌 대기업들 본사들의 행포를 이렇게 접하면 우리 말에 정말 천벌받을 놈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말이 절로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재벌 대기업 본사들이 천벌받을 짓을 한다면 당연히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그걸 탐욕과 불법을 규제하고 처벌해줘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위원회가 되고 검찰이 봐주고 국회가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이 정경련 등 경제보단체 압력과 로비를 받고 너무 엉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상생이란 말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도 상생을 안 하니까 언뜻 듣기에는 살생으로 들린답니다. 재벌 대기업이 말하는 상생이란 말이 상생이 아니라 사실은 살생을 가리게 한 말이다. 그러니까 상생 이전에 먼저 을들을 살게 해줘야 된다. 예, 오늘 저녁에도 아마 또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있고 내일은 대규모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행위 반드시 처단해야 되지만 동시에 국민 여러분 국정원의 불법행위 처단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관 을들의 목소리를 살려야 됩니다. 더욱이 국정원 불법행위로 경제민주화 입법을 덮고 있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더 함께 분노해서 국정원에 분노한 국민들과 전국 을들이 서로 연대해서 서로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싸워야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안진걸의 으라차차 부족한 면이 많았고 또 미숙했지만 또 하고 싶은 말씀 너무 많았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스탑 가맹점주 선생님들은 불공정 편의점을 고발하는 전국 투어도 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 국회 단식하는 의원들 경제민주 입법 촉구하면서 단식하는 의원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